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제학개론 사회혁신과제, 계엄령 선포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할 여서진, 이찬호입니다. 과 이자율, 환율, 실업률, 경기 부양 정책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입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요 경제 변수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 심리는 위축되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에 의한 투자 결정의 위축은 생산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적 위험은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해외 직접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여 자본 유출이 가속화됩니다. 이때 자본 유출은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겪었을 때 통화 가치가 급락했고 이는 물가 상승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요 곡선에 대한 충격과 공급 곡선에 대한 충격의 파급 효과를 거시경제 모델인 ADAS 모형을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는 총수요 총공급 곡선에서 수요 충격이 우세한 경우를, 그림 3은 공급 충격이 우세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림 2는 물가의 하락과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림 3은 수입 물가의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과 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비용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1은 수요 공급 충격이 동시에 작용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국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번엔 장기적으로 계엄령 선포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요 경제 변수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불확실성은 앞에서 살펴봤듯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물가에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에 의하면 각 경제 주체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예측에 따라 임금 협상, 투자 결정 등이 진행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통제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며 이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악화시켜 2차적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엔 관련 데이터들을 통해 계엄령 선포로 초래된 불확실성이 물가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12월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 심리의 정도를 지수화해서 표현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약 12포인트 급락한 88.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재 평균보다 소비 심리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4년 11월까지 CCSI가 100.7로 평균 이상 수준을 유지했음을 고려하면 이 급락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소비 심리 급감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 4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국내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R&D 투자 심리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4에서 2025년-1은 24년 11월 조사한 값을 2025년-2는 2024년 12월, 즉 계엄 선포 이후 조사한 값을 나타냅니다. 한 달 사이 발생한 RSI의 급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를 포함한 총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RSI가 9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처음이라는 점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기업의 수요 감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력을 다시금 입증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엄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0.18로 2024년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119.52에 비해 0.6%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승세는 2024년 11월 0.1% 상승에 이어 3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상승폭은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값의 급등이 있었던 지난 2023년 8월 0.8% 상승 이후 가장 큰 비율입니다. 현재에도 유가가 오르고 있기는 하나 현재 생산자 물가지수의 증가는 국내 계엄령으로 인한 생산 및 유통 과정에 혼란이 반영되었을 가능성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비자 심리지수와 R&D 투자 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불확실성이 총소비 감소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의 파급 효과가 전반적인 물가 추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이자율입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요 경제 변수인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가 내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불안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외국의 자본이 급격히 자국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되고, 이에 따라 자본 유출과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계엄 선포 후 불확실성의 증대가 가중되면 국내를 향한 투자 감소가 심화되고, 생산활동의 어려움으로 GDP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GDP 성장이 어렵고, 계엄 시행을 위한 군사비와 병력 비용이 증가되어 정부 지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엄을 대체할 만한 예시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후 기준 금리 변화를 들어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쿠데타가 일어났고, 쿠데타 이후 기준 금리가 상승했음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군부 쿠데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보다 폭력성이 더욱 강했으며 피해 역시 막강해 기준 금리의 변화 정도가 더욱 큽니다. 실사례인 만큼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계엄과 쿠데타를 비슷한 선상에 놓는 사람들도 많기에 변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나라 계엄 이후 역시 쿠데타 이후와 변화 양상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전반적인 국고채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국고채 금리 인상 이유는 일단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이 하락됩니다. 그 후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채를 매도하는 등 투자가 줄어 국채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되어 대출이 감소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됩니다. 이에 더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저축량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은행 대출 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대한민국의 재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치솟는 환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단기적으로 계엄령 선포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요 경제 변수인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 감소에 대해 가상적으로 구성해 본 그래프입니다. 먼저 기업의 대출 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투자가 축소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계 소비가 둔화되어 경제 침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 감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투자 심리와 더불어 주식시장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고금리가 이어질 경우 소비와 투자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둔화가 발생합니다. 장기적인 금리 인상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기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인해 미래 투자의 기반인 저축이 증가해 국내 자본 축적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기대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위험을 증가시켰고, 계엄 직후 원달러 환율이 급증하여 1,45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연말 기준 환율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472.5원으로 마감되었는데,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의 평균 환율은 1398.75원으로 2009년 1분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 접어들어 연초에는 강달러 흐름 속에 환율이 상승하였고, 2월 하락세를 보이다 3월 꾸준히 재상승, 4월 8일 최고치인 1487원을 기록 후 5월 초반 환율은 1375원까지 급락하였습니다. 4월 8일의 최고치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환율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외환시장 불안정을 발생시켜 환율 급등을 초래했고, 정부의 정책 대응이 지연, 트럼프 정부의 강달러 정책 등으로 인해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환율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예측 가능한 파급 효과는 단기적 영향이 원 달러 환율 급등, 외국인 자본 유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이 있습니다. 실제 원 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당시 40원가량 급등하였고, 선포 다음 날 4,20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있었으며, 코스피 지수 및 주요 수출기업 주가가 일제 하락 등 여러 단기적 영향이 관측되었습니다. 장기적 영향은 RER 하락, 환율 상승이 물가의 영향 강화, 환율 고착화 등이 있는데, RER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환율이 고평가 상태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갈수록 원자재 비용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적 조치로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외환시장 안정화 자금을 이용하여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아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빠른 해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고 한국은행은 특별 환매 조건 부채권을 운영합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순매도 추입과 관세 영향 완화를 위한 지속적 미정부와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계엄은 고용시장에도 직접적 충격을 주어 실업자 수와 청년 실업률의 급등을 불러왔는데 2025년 1월 계절 요인과 정부의 단기 대응으로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으나 고용 상황이 전반적 위축 상태가 여전하였습니다. 25년 2월 실업률이 안정되었으나 청년층의 고용 충격은 오히려 심화되었고 3월 코로나 이후 청년 실업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업의 고용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내란, 내란 직후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급등하였으며 정치적 불안정은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2025년 청년 실업률이 매월 증가하며 청년층의 충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고용 불안정이 구조화되는 중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ADAS 그래프 상의 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실질 GDP의 하락, 물가 변동, 노동 수요와 고용 감소 등이 발생하여 실업률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이러한 영향을 보이는 것은 기업들의 생산 축소와 인력 감축, 실업률 급등, 신규 채용 중단 등의 단기적 영향이 있으며 신규 채용 중단으로 인한 청년층 실업 문제의 심화가 가장 심하다고 두드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인해 보수적인 고용과 노동시장의 진입장벽 상승, 즉 노동시장의 전반적 지속적 위축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해고를 막기 위한 기업의 인건비 부분 지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 대한 현금성 지원 등의 단기적 실업률 안정과 더불어 사회적 불안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 효과를 유도할 정책들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정책 면에서 시중 유동성 확대 정책을 시행하여 대출 비용을 감소시키고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며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채용 여력을 증가시키게 하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노동시장에서는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재교육과 직업 전환, 그리고 청년층 직무 역량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시장 안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 중인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과 현재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대출 이자 부담을 줄였고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은행 자금 부족 해소, 은행과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등을 통해 위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실제로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을 했는데 이는 금융시장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 공공부문 지출 확대 등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방안을 펼쳐야 할 것이며 그래프를 통해 제시하듯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는 경제 성장률과 상관관계를 가지기에 더욱 필요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주체들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이 정치적 불안정과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제도적 신뢰 회복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들은 2025년 상반기 공공부문 가용재원 18조 원 총동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정책금융 확대 등 여러 분야의 지원, 또한 예산의 신속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대규모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신뢰도를 회복하고 내수 회복, 고용 창출, 소득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는 재정 건전성의 악화와 국가 채무 증가, 민간 투자 위축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존재합니다. 산불 등 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명목의 총 지출 12.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지만 국채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를 통해 2.7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투자와 소비 여력의 증가라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자산 버블과 물가 상승, 자본 유출 등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여기부터는 저희가 자료 조사할 때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헌을 참고하였는지 다 표시해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개론 사회혁신과제 27조의 발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